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경희대 수시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고교대학 연계전형, 근데 이게 이제 종합전형이죠.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 40, 서류 60이었지만 점점 더 교과의 비중은 떨어지고 서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들, 그래서 인문 2명 추천, 그 다음에 보면 자연계 3명 추천.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받는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추천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서울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연세대 면접형이 올해 3% 추천이 추가됐고, 고려대 학교장 추천 4%, 그 다음에 이하여대 고교 추천, 중앙대 학교장 추천, 그리고 경희대 고교 연계까지 추천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내에서의 기준으로 추천이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고등학교 내신 기준이 많이 작용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추천 비율에 들어간다면 고등학교 내에서 한 학생에게 여러 대학의 추천을 중복으로 준다면 모르겠지만 중복으로 주지 않는다면 거의 전교 10등, 15등권까지도 이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천을 받게 되면 위에 있는 네오르네상스랑 다르게 경쟁률이 꽤 많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한 1점대 중후반의 학생들한테는 꽤 유리한 전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추천을 못 받지만 경희대를 내고 싶다면 네오르네상스 전형 꽤 많은 인원을 뽑고 있죠. 1단계 서류평가로 100으로 300을 뽑고 2단계 면접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공통문제가 있지만 올해도 그 공통문제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면접 자체의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름대로 인재상은 제시하고 있어요. 문과는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창조인, 수학과학융합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의학 계열은 기본적으로 면접 문제가 좀 더 길게 25분 내외로 좀 더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뽑는 방식은 서류평가 100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과 플러스 비교과, 학생부 보시면 알겠지만 1번에서 10번까지 창체부터 행특, 세특 모든 것들을 고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적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아까 말씀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 아직 2020 학년도 결과는 경희대에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과는 2019 학년도 입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교과 40%일 때의 반영 비율이었기 때문에 교과의 비중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건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평균은 어쨌든 추천 대상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형성이 되지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의 합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1.5였지만 국문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까지도 합격한 적이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대체로 일반고나 광사고 정도고 전국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고교연계 전형에 많이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외국어 계열은 평균치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조금 더 밑에 학생들도 붙었다고 보시면 외고의 낮은 학생들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고교연계 전형은 내신 상위권자들이 지원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을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과는 조금 더 문과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 과에 따라서 높낮이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2등급을 넘어가는 성리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나 과중 그리고 광사고 정도가 진출했고 전사고는 당연히 안 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추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종의 특성을 나타내고 평균은 고교연계 전형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평균에서 일반고 평균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경희대학교는 지원자 전체 중에 합격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1등급 중반의 일반고 학생이 붙었다면 지금 거의 5등급 중반에 거의 외고나 국제고 전사고 학생이 붙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는 그 경향이 더
특이하죠. 4.4 평균이고 기본적으로 거의 6등급까지 학생도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형적인 종합 전형이고 기본적으로 평균치는 낮지만 자기가 속한 학교가 일반고인지 광사고인지 광역자사고인지 전국자사고인지 선배들의 그 합격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국 학교 프로그램이 얼만큼 잘 됐느냐 이거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과만 보고 내가 일반고 2.7인데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를 낼 것인가 이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평균은 뒤에 상당히 낮은 학생들이 조금 평균을 낮춘 게 있다는 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른 학교 아동가족학과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이건 이과 같은 경우도 많이 작용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보 같은 경우는 1.9 정도 좀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리라든가 시경은 좀 낮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합격자의 분포가 엄청나게 지금 수학과 3.7 같은 경우는 거의 1점대 사실 일반고라고 볼 수도 있지만 7등급을 넘어가는 학생이 붙었어요. 거의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사고나 과거에 그냥 상당히 내신 낮은 학생,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닐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합격 범위가 레인지가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학교의 어떤 합격권도 조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학종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만약에 내가 학생부가 좀 좋지 않아서 학종을 내기 힘들겠다라고 한다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도 꽤 많은 인원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30에 논술 70. 근데 실제로 논술 전형을 보시면 교과나 비교과보다는 논술의 영향이 크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2개 합사. 특이하게 체능계가 국어용 중 1개 3. 그래서 체능계 중에 논술 보는 유일한 대학이 아닌가 싶고요. 한의대 같은 경우는 꽤 높은 체저를 요구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 역시 2개 5. 근데 수학과 과탐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치안 같은 경우는 3개 합사에 꽤 높은 논술 수능 체제를 보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희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늘 논술이 로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재시문은 조금 생략했는데 지금 가재시문, 나재시문 이거 우리가 보통 수능 국어의 국어 지문 가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을 요약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을 생각해 쓰는 게 아니라 재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찾지 못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로또도 아니고 단순한 글쓰기도 아니고 재시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재시문 핵심을 찾은 후에도 공통점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로또나 글쓰기가 아니라 재시문을 분석하고 첨삭을 통해서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못 찾았는지 확인하는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시문 바의 관점, 학생의 관점이나 재시문의 관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다라마에 나타나는 상황을 평가하니까 결국 다라마의 상황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바와 다, 바와 라, 바와 마의 관계를 찾은 후에 평가를 하겠죠. 사실 평가라는 건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뭐 이렇게 전체 긍정, 부분 평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평가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의견과 상당히 유사하다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입장이 부정적이나 반대라면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평가하는 과정에도 바를 이해하고 다라마를 이해하고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해야지 평가하는 과정이 나온다는 면에서 충분한 어떤 사고력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글쓰기가 아니라 평소에 연습을 한다면 그래서 학생부가 좀 부족한 걸 역전할 수 있고 수능 체제를 맞춘다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체육계열. 자, 그런데 경희대는 사회계열은 살짝 좀 문제가 다른데 1번은 사실 인문계열 1번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1, 2번은 3번 같은 경우가 문과에서 약간의 수리적인 문제를 풀어요. 예를 들면 기대값을 구하라든가 그 다음에 조건을 구하라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문과에서 수리 논술 보는 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뭐 한양대, 건대, 경희대, 중대, 이대 뭐 그렇지만 그 중에서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수학 모의고사 수학 등급을 한 2,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조금 연습을 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논술을 통해서 학생부를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하고 의학계열을 따로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의학계열이 조금 더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나 싶은데 공통적으로 수학은 필수고 과학은 불화생 중에 택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문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만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문제를 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을 구하면 이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 자체가 수능하고 다르게 단순 답을 푸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답을 맞추는데 답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과정마다의 점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보고 첨삭을 통해서 어떤 식이 필요 없어 삭제해야 되는지 어떤 식을 첨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한다면 단순 로또가 아니라 나름대로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난이도가 조금 내신에서 좀 좋은 내신이 아니다. 좀 역전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충분한 연습과 수능 최저를 맞춰서 경희대 논술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희대의 중요한 전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